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습니다. 강한 나라만 살아남는다던 신념이 한국의 디테일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훈련은 실전으로 돌변했고 강자에게 당하는 약자를 대한민국만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절차는 법보다 치밀했고 그 억지력은 총보다 날카로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택은 모든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초강대국들은 침묵했지만 한국은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 새벽 관제실의 진실을 모두 공개합니다. 차관님, 또 중국 측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보고를 올리는 참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국방 차관인 저는 잠시 침묵하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강한 나라만이 살아남는다. 그 말이 결국 진실인 건가? 책상 위 지구본을 천천히 돌리며 저는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이 판을 짜는 건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아니야. 결국 초강대국들이지. 그 순간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인접 강대국의 전화를 받은 저는 한 줄기 희망을 걸었지만 들려온 건 무심한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희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봐라. 그들의 언어는 늘 정중하지만 우리 바다를 지킬 손은 내밀지 않는군. 바로 그때 비서가 한 통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차관님, 한국에서 온 초대장입니다. 레이더와 순찰정 시연 행사에 참석해달라고 합니다. 저의 눈가에 조롱 섞인 실소가 번졌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 장비 자랑이라니 도대체 무슨 속셈이지?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 행사를 비웃어줄 작정으로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깟 한국산 장비 몇 대로 이 거친 바다가 바뀔 리 없다고 생각했지요. 행사장 입구에서 저를 맞이한 사람은 한국에서 파견된 군사교관이었습니다. 그는 퇴역한 장성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더군요. 그의 첫인사는 무척이나 담백하게 기억됩니다. 우리는 한때 당신들의 도움을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돕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브리핑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필리핀어 매뉴얼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보여주기 위한 과한 친절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하지만 바다 위에서 레이더 화면이 돌아가고 순찰정의 엔진이 조용히 깨어나는 순간 제 입에서 무심코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정숙하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국 교관은 장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운용 철학까지 끝까지 전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제 머릿속을 지배하던 편견의 벽은 아주 두껍고 단단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저렴한 전자제품이나 만드는 나라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었지요. 저는 다음 회의에서도 변함없이 제 주장을 펼쳤습니다. 결국 미국이 개입하면 모든 상황은 정리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일본 역시 이 상황을 그저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었죠. 강대국의 힘에 의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한 참모가 각국이 신중한 성명을 내고는 있지만 직접적인 개입은 망설이는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외교란 원래 더디게 움직이는 법이라며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제 판단에 대한 그 어떤 의심도 허락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제 순찰정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들었을 때도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렴한 만큼 소모품처럼 금방 닳아 없어질 것이라고 속단해버렸지요. 그저 그럴듯하게 포장된 계획서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한 젊은 장교가 제게 던진 말이 기억납니다. 차관님, 바다에 나간 어민들이 지금 너무나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를 믿고 바다로 나가야 하냐는 질문이 가슴에 박히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애써 외면하며 손에 든 보고서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관이 했던 한 문장이 이상하게 귓가에서 떠나지 않더군요. 우리는 한때 남의 도움을 받았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제 견고한 편견의 벽에 아주 작은 금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네요. 시연이 한창 진행되던 바로 그 순간. 경보음입니다. 미확인 대형 선체, 북서방 22L이 접근 중. 관제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스크린 위 선체는 망설임 없이 우리 영해 쪽으로 곧장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관님, 항적이 멈추질 않습니다. 통신요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모두의 얼굴엔 긴장이 번졌습니다. 평화롭던 훈련장은 순식간에 폭풍 전야처럼 변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린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한국 교관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지금부터 훈련을 실전으로 전환하시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필리핀의 몫입니다. 저는 주먹을 움켜쥐었지만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훈련이잖아. 만약 판단이 틀리면 책임은 전부 우리에게 있잖아. 그 순간 젊은 통신 요원이 급히 외쳤습니다. 어민 채널의 혼선 발생. 한 척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순간 저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고 합동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교범을 읊조리며 마치 하나의 몸처럼 질서정연하게 절차를 실행했습니다. 잠시 뒤 열린 비상회의. 경제부처 관계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과의 교역이 막대한 타격을 입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외교팀도 덧붙였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모두 나서길 꺼려합니다. 다들 조심스럽습니다. 의원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서봤자 얻는 게 뭡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순간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이대로 굴복해야 하나? 아니면... 그때 테이블 끝에서 정보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중국이 무상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대신 데이터와 통제 권한을 내줘야 합니다.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저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중국이 진짜 공짜를 줄 리가 없잖아. 심지어 그 대가로 우리의 정보까지 넘겨야 한다니. 그 순간 저희 귓가에 오래도록 맴돌던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제발. 어린 시절 어부의 아들이었던 제 스스로 울부짖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두 손을 꽉 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지금 결정을 내릴 수 없다. 한국 측과 밤새 협의하겠다. 저는 우선 제가 아는 모든 연락망을 가동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오랜 동료는 조약상의 의무는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지요. 하지만 직접적인 개입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도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국 인근의 영토 분쟁이 확산될 위험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더군요. 인도의 외교관은 항해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지만 군사 자산을 파견하는 논의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모두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는 이미 다른 전선에 모든 역량이 묶여있는 형세였습니다. 아시아의 먼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에 개입할 여력이 없어 보였지요. 바다는 참으로 넓고 그들이 보내온 외교 전문의 문장들은 하나같이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정중한 표현도 우리 어민들이 느끼는 공포의 공백을 메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모두가 말은 하지만 지금 당장 움직이는 이는 과연 누구인가. 그날 밤 11시 한국 교관에게서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있겠다는 그 문장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또다시 무전기에서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어민 두 척과의 연락이 추가로 끊겼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하염없이 바깥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도 그 어둠처럼 깊고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지요. 그때 책상 위에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중국 측 실무 담당자가 조건부 완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흘렸습니다. 우리가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면 어민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달콤한 유혹처럼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그 값으로 치르게 될 것인가? 제가 늘 들고 다니던 업무용 노트를 펼치자 페이지 모서리에 적어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국가는 품격으로 기억된다는 어제 한국 교관이 남겼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제 집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부하 직원이 제게 말했네요. 차관님, 아이들이 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오랜 오만이 처음으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과의 공동 대응 훈련을 실전 절차로 전환하되 국제법 준수 원칙을 철저히 지키라고 지시했습니다. 레이더 콘솔 앞은 조금의 떨림도 없는 손길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필리핀과 한국의 합동팀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해온 동료처럼 교범을 읊조리며 움직였지요. 우리의 교신은 단호하고 명확했습니다. 이 해역은 국제법상 필리핀에 관할이니 즉시 이탈하라는 경고였습니다. 상대는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우리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통신 장교가 제 곁으로 다가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차관님, 바다 한가운데서 구조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우리는 절차에 따라 국제 공용 채널을 통해 경고 방송을 반복했습니다. 우리는 훈련받은 대로 최소한의 억지력을 표준 절차에 맞게 운용했습니다. 그러자 상대의 항적이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둘씩 후퇴하기 시작했지요. 마침내 우리 어민이 있는 곳까지 안전한 통로가 확보되었습니다. 저는 관제실 스크린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구조선으로부터 마지막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온 아버지를 끌어안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오래된 편견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태가 일단락된 후 저는 회의실에서 한국 교관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오래전 전쟁이 발발했을 때 수많은 필리핀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돕기 위해 달려왔다고 말입니다. 한국은 그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는다는 그의 말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익과 계산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외교라는 세계에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이토록 따뜻한 온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외교적 수사보다도 강력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한국 측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훈련의 지속과 정비, 기술 전수, 그리고 현지 인력 양성까지 추가로 제안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조건은 무엇이냐고요. 제 질문에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도 우리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국가의 품격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공식적인 공문서에 제 손으로 적어 넣었습니다. 내부에서는 경제 보복을 우려하는 반대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터져나왔지요.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값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공식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의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 들어서자 낯설지 않은 바다 내음이 저를 맞이해 주었지요. 부두에는 우리 필리핀어로 번역된 체크리스트와 안전 표지판이 정확한 간격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담당한 한국인 교관은 장비의 버튼을 누르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그것이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원리를 먼저 설명해 주더군요. 어떻게가 아닌 왜 그래야 하는가를 배우는 하루는 무척이나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대한 순찰정의 엔진룸은 복잡한 부품들이 색상 코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 역시 전부 저희 언어로 번역되어 책꽂이에 꽂혀 있었지요. 차경모의 훈련에서는 오조준과 재인증 절차를 의도적으로 2번씩 반복했습니다. 그것은 속도를 내기 위함이 아니라 정확성을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 젊은 한국 장병이 제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가르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조용히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나라는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그 디테일이 거대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필리핀으로 귀국하자마자 경제적 압박에 대한 소문과 우려 섞인 헤드라인이 도시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은 연일 이 문제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지요. 국회에서는 현실적인 타협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우리의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카롭게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 격렬한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유럽의 한 유력 언론은 교과서적인 문장으로 논평을 내놓았네요. 국제법의 원칙을 지지하지만 현장 개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누구도 명확한 우리 편이 되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의 한 싱크탱크는 영내의 군사적 충돌이 확산될 위험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다른 지역의 전선에 모든 시선을 빼앗긴 상태였지요. 저는 기자들 앞에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과 절차에 따라 우리의 바다를 지킬 것이며 우리의 친구와 함께 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부산에서 만났던 교관이 보낸 정비 체크리스트 업데이트 파일을 받았습니다. 함께 간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 문서의 형태로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길에서 만난 한 어린 소년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무사히 돌아왔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입니다. 그 작은 목소리가 세상의 모든 잡음을 이겨내게 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마닐라만의 방파제에 서서 새벽 순찰을 나서는 함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레이더의 고른 호흡 소리가 잔잔한 파도 소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교신기로부터 침착한 목소리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미확인 접근 항적을 확인했고 국제 채널로 경고를 보냈으며 상대가 이탈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은 이제 하나의 잘 짜인 교향곡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함교 옆에는 우리가 함께 이름 붙인 글자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부산에서 기념품으로 받았던 작은 나침반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한국인 교관이 그 뒷면에 짧은 한 줄의 문장을 새겨주었지요. 끝까지 함께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혼잣말을 속삭였습니다. 강한 나라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품격 있는 나라가 결국 더 오래 남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때 주머니 속의 휴대폰이 작게 울렸습니다. 한국 교관이 보낸 메시지였네요. 다음 달에 있을 합동 인명구조 훈련 안건에 대해 논의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귀한 도움을 이제는 우리도 다른 누군가와 나누어야 할 때라고 말입니다. 바다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